지구야 내 하루의 중심. 여러분 혹시 아침에 등교하다가 보면은 하얀 달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또 한번 지구를 사랑하는 달의 마음을 떠올리며 기말고사도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 사실 수업이랑 영상이랑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영상을 꽤나 보시더라고요. 안 봤으면 좋겠긴 한데 또 안 하면 또 서운해가지고 주말에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하지만 해야지 못 주겠어.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해야겠죠? 이걸 1년을 해야겠죠? 쉽지 않네요. 자, 우리 지구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직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는 4층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맨 처음으로 지각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각, 규소와 산소가 윗부분으로 올라와 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을 거니까 대부분 규산염이긴 한데요. 무슨 질이냐, 성질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해양과 대륙이 나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대륙 밑에 이렇게 해양이 껴들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게 원래 공식적인 그림이어서 갖고 오긴 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숨을 쉴 수 있게 걸을 수 있는 곳, 다 대륙 지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5개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무암질이 조금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거를 이제 또 6월달 돼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해양과 대륙 지각 이렇게 2개로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 멘틀입니다. 우리 지각과 멘틀 나누는 요 기준, 모호하다 해서 모호면은 아니고 그걸 밝힌 사람의 이름이 모호여서 모호면이긴 한데요. 어쨌든 윗부분에 차지하기 때문에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체인 거는 맞지만 얘네가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고체이지만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차가운 거는 내려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부와 요 지각을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의 판입니다. 약간 딱지와 그 바로 밑에 있는 피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딱지 똑 떨어지고 분리되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한 몸으로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부랑 하부 멘트를 총 합쳐서 80%, 지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중에도 핵, 그 중에서도 바깥 핵, 외핵입니다. 외핵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애들, 철이나 니켈 같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액체인지 고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에 지진파들을 관찰을 하면서 지진파의 속도를 비교하면서 내부 구조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액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걸 대류운동이라고 하고 이 대류운동 덕분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 보면은 안쪽 핵, 내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철이랑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체입니다.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자기장이 생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외핵이 있기 때문에 지구 바깥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이거는 외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권이 외권한테 영향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기권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층층한 구조를 성층 구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쪽 대류권입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대기가 많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대류권. 우리 에베레스트 산보다 조금 위까지 10km 정도까지를 대류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름은 왜 생겨요? 지표면에서 뜨거워져서 증발하고 상승된 공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원래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운 비, 차가운 눈 다 내려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지금 온도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 80%왜 대류권에 있어요? 중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구름이 대류권 바깥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기상현상은 구름의 중간 이하부터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요 잠깐 넘어가는 것 가지고 기상현상이 선천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이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지표면에서 흡수하고 반사하는 이런 복사 에너지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표면이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되는 우리 성층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층권은 다행히 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오존층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존이 전체적으로 있긴 한데 제일 많은 부분이 여기 성층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중력에 의해 20%의 대기가 성층권에 머무르게 됩니다. 중간권부터는 사실 대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층으로서 대류운동은 일어났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권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급격히 기온이 상승합니다. 왜? 공기가 없어서 쉽게 데펴지고 쉽게 식어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끝부분에서 안 좋은 파장들을 입자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로라 현상이 발견된다. 사실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죠. 원래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고생도 멀리서 나중에 성인 돼서 보면 아주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되었길 바라며 조금 더 자세한 기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소가 가장 많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로 볼까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많았었는데 바다가 생기고 광합성이 이용되고 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그 지각에 묻혀 있다가 얘네가 오랜 시간 동안 침식과 풍화를 당하면서 대기 중으로 뽕뽕뽕 나오게 돼서 이렇게 아르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소, 갑자기 등장한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하는 생물이 등장하고 나서야 우리 다행히 산소가 대기 중에 등장하였다. 원래는 바다에서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광합성하는 생물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생긴 산소가 과포화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점점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는 거, 이런 상태로 해서 산소 있는 대기에서 산소 호흡을 하는 게 적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중간고사 파트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안 넣을 건데요. 혹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뒤늦게나마 넣어봤습니다. 우리 탄소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탄소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알고 있지만 지권의 석회암 형태로 가장 많고 화석연료로도 좀 묻혀있다. 수권에서는요, 우리 탄산이온의 형태로 묻혀있다라고 봤었고, 생물권에서는 우리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탄소를 갖고 있다. 우리 단백질 만드는데도 필요하고 유기물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권에는 그래도 이산화탄소 형태로 제일 많지만 사실 탄소가 기권에 있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 내부에 있는 거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구 밖으로 나아가보는 외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돼요. 그리고 어디는 차갑게 하고 어디는 뜨겁게 해요.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적도 부구는 더 뜨겁게 데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뜨거운 애들은 또 차가운 데로 이동하고 싶어 하고 차가운 애들은 또 뜨거운 데로 이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기순환, 해수순환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에 이런 순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없으면 못 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구 자기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주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핵이 만들어낸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달과 이제 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낸다. 근데 태양 에너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까요? 수소인융합 이제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너지 덕분에 우리 지구 시스템의 대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기권에서는 기산현상 일으키고 대기순환 일으킵니다. 수권에서는 해수순환 일으킵니다. 직권에서 풍화, 침식, 지표, 지형 변화까지 가능한데요. 자,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강화성에 이용이 되고요.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밀당하는 거 조력 에너지라고 했죠.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입니다. 달이랑도 썸 타는 게 아니라 태양이랑도 썸 타는 지구의 양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지구 시스템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에너지원이지만 없어도 우리가 생태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요. 해안이 침식되고 해안이 침식, 퇴적이 일어나고 해안 지형이 변화되고 해수면 높이 변화가 생기고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구도 힘이 있어요. 내부에 축적된 열이 있을 거고 지각 멘틀의 반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생기는 열도 생깁니다. 멘틀 대류와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 에너지가 되고요. 지진, 화산활동, 조산운동, 지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 태양빛이 반사되는 힘 때문에 우리가 대륙권에서는 태양의 거리보다는 지표면과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얼마 떨어져 있느냐가 더 온도에 영향을 주더라 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권 얘기 봤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수업 때는 열심히 안 했는데 대충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뭐 영상이니까 그냥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물의 서식처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물 같은 거 뜯어 먹고 과일 같은 거 재배해서 먹고 맞죠? 대륙의 분포 및 다양한 지형은 대기순환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동해 라인과 서해 라인의 순환이 다르고 대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날씨도 거기에 따른 이제 지구 환경 문제도 달라질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물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화산재라고 하죠. 가끔씩 화산재가 폭발을 하면은 태양을 가리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는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하지만 이 방출된 물질들 거의 다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의 온난화를 더 높이게 되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산활동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바닷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평소에 먹지 못했던 여러 원소들, 물질들이 이제 해양 생물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좀 좋아지는 영향도 끼쳐요. 내가 먹지 못했던 비타민 챙겨 먹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타민 드시나요?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안 드시겠죠? 저도 잘 안 챙겨 먹는데 나이가 들면은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꼬박꼬박 이렇게 영양 듬뿍 가득 든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번 보겠습니다. 지표의 토양은 물을 여과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직권은 이산화탄소를 저장, 석회암으로 저장, 그리고 이게 또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모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권 봐야겠죠. 우리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적은 양이지만 온실 효과가 큰 물질들이기 때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원래는 적합한인데 우리가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고 뭐 아무거나 마음대로 막 개발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적합한 온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생물의 호흡에 활용이 되고 강합성도 일으키게 되고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존은 성층권에 있죠. 그리고 유성체, 외권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의 마찰로 태워서 지상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광합성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얘기를 했는데, 광합성 호흡 누가 해요? 생물이 하잖아요. 생물이 기권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수의 녹음 물질을 흡수하여 해수 성분의 변화를 이제 바꿀 수가 있고, 또 식물의 뿌리는 직권의 단단한 암석풍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토양 속 미생물은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은 각각 여러 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 2차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가능지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간고사 파트랑 좀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안 나오겠지만 알고 가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상태고, 우리가 적절한 대기층도 있고 자기장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만 끝이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 3단계의 상태 변화를 갖고 있는데, 뭔가 재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장소여야지 뭐라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여야 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태양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가 안정적으로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기는 해요. 자, 만약에 애초에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태양이 너무너무 컸었으면요? 그랬으면은 더 넓어지고 더 뒤에 머무르게 되는 생명 가능 지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토성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액체가 있었을 거니까요. 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경우에도 생명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진화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별이 클수록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온도였잖아요. 그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도달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다 같이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빨리 늙고 빨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때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생명체가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또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은 길겠죠. 작을수록 그 온도에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요. 작은 별일수록 오래오래. 그래서 얇고 길게 사느냐, 짧고 굵게 사느냐, 요거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얇고 길게 선택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게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 폭이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앞면만 보여주는 건데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됩니다. 자, 수권입니다. 마지막 권이죠.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 지표면의 70%를 이 수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층이 있는데요. 지하 3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 혼합층입니다. 혼합이 가능한 거예요. 태양의 가열한 이 온도를 바람이 혼합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수온 약층입니다. 우리 수온 약층은 그래서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밀도 높아지는 형태로 가게 되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면서 얘네가 섞일 일이 없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해입니다. 수온이 아주 낮아요. 계절 변화가 없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도 없는 굉장히 얘도 안정한 층이다. 매우 일정한 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웬만해서는 다 해수입니다.
우리가 지하수로 쓰는 거, 먹고 버리는 물 다 또 해수로 가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담수입니다.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 담수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요 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빙하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지하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호수나 강, 그리고 토양 속에 묻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습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해양 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은 물을 통해 물질을 쉽게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질을 쉽게 흡수하는 게 뭐야? 토마토 먹을래요? 토마토 주스 먹을래요? 토마토 주스 꿀꺽꿀꺽 하면 쉽잖아요. 우리는 물에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를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마토 좋아하세요? 토마토마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토마토마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빙수를 진짜 좋아하는데 토마토 빙수를 파는 데가 있어요. 토마토 빙수 위에 후추를 갈갈 해주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어. 토마토마에 후추를 뿌려서 먹으면 그 맛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토마토마에 연유 뿌리고 후추 살짝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여름 꿀팁. 아무튼 자, 세 번째, 기권과 상호작용하여 기상현상을 일으키고요. 지구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왜 일정하게 유지를 하느냐? 적도에는 뜨거운 물, 저 극지방으로 보내고 극지방에 차가운 물 또 적도로 보내거든요. 이러면서 최대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밀도예요. 자, 네 번째, 해수의 순환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 지구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물의 순환 과정은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물을 쓰는 족족 다 바다로 가버려. 그리고 산에 물이 다시 안 내려, 비가 안 내려. 이러면은 우리가 쓸 물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 순환 얘기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우리가 육지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게 또 바다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수지 평형을 이루게 된다까지 얘기를 할 건데, 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각 위치에 따른 그 증발, 증상작용 이런 단어들만 알아주셔도 충분합니다. 물의 평형 가겠습니다. 우리 육지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훨씬 더 많고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강수량과 각각의 증발량의 합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육지의 물이 바다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 각 시스템에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은 같고요. 한 영역의 물의 양이 변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도 우리 봤었는데 탄소 순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소 폭발하면은 기권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또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올 때는 광합성과 호흡 이런 식으로도 상호작용하는 거, 화석연료나 석회암 이런 멘트들, 단어들만 알아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순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외과는 많은 자료에서 외과는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게임 하려면은 외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넣어봤었는데,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 여기 파트는 진짜 어렵게 안 낼게요. 내가 진짜 약속해. 진짜 쉬운 것만 낼게. 그리고 쌤이 프린트도 주고 정리도 한번, 필기 정리 한번 할 거고 PPT도 줬잖아요. 거기 안에서만 무조건 나오고 그냥 한번 봤으면 풀 수 있을 정도로 할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잘 안 나오는 파트여가지고 막 그렇게 중요하게 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1, 2차씩 이 정도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끝! 아싸 끝! 이제 수련회를 가시죠, 여러분. 화이팅! 재밌게 노시고, 쌤도 이제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영상 찍고 정리한 거 이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겠다, 그쵸?
하하. 그러면은 빡공 열공 하세요. 끝.